네, 이번에는 행정법 답안 작성 제3탄입니다. 실제 기출문제인 2018년 5급 공채 제1문의 설문 1을 바탕으로 상황 파악을 해보고, 두 번째로 논점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목차를 잡아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답안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잠시 일시정지를 해보시고 이 기출문제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출문제를 보셨다면은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제가 한번 그림을 미리 그려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갑과 을이 나오고 A4찰 신도들이 나옵니다. 갑이 을한테 임목 벌채 허가 신청을 했고요. 첫 번째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소기간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A4찰 신도들이 이에 따라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을은 세 번째로 임목 벌채 허가를 갑에게 해주었고, 네 번째로 이제 A4찰 신도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까 서면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갑이 이에 서면 권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쉽게 그려졌고, 딱히 참조 조문도 많지 않아서 상황 파악이 빨리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논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설문 1을 보면은 을시장은 A4찰 신도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갑에게 이렇게 했고, 네, 취소를 관한 소를 제기했다. 이 소는 적법 반가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글을 써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논점 찾기. 자, 첫 번째로 소 제기가 적법 반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송 요건이 다 떠올라야 됩니다. 대상 적격, 원고 적격, 그리고 피고 적격, 제소기간, 관할 법원, 그리고 만약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전치주의라면 이것도 요건이 되겠죠. 이 중에서 무엇이 논점이 되느냐를 파악함에 있어서 문제를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서면 권고 행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이 서면 권고 행위, 즉 대상 적격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고 대상 적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처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면 권고 행위가 처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소송 요건은 문제가 없어 보임. 따라서 논점은 서면 권고 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한 대상 적격입니다. 기타 소송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문제 발문을 보시면 파악이 됩니다. 원고 적격 상황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보통 처분의 제3자라든가 피고 적격의 경우에는 행정청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사인이라든지 피고 적격이 문제가 되고, 제소기간은 문제에서 날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제소기간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관할법원은 문제에서 A가 예를 들어서 갑이 어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관할법원이 논점이 됩니다. 또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상황 설명 내에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면서 논점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문제를 보셨으면은 딱히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상 적격이 논점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처분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처분성의 개념을 써주시고 서면 권고 행위가 처분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서면 권고 행위가 행정지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지도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정지도의 처분성 여부가 주요 논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과서나 강사님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주요 논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논점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으면은 다 거의 다 온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가셔야 되는 게, 행정지도의 처분성과 관련해서는 처분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처분 개념 논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 개념 1원설과 2원설이 있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논점은 처분성인데 내가 써야 되는 건 이 두 개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잡을 때 문제가 15점이었습니다. 15점이기 때문에 15점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점을 써야겠죠. 아예 줄고, 네, 자, 문제점을 써주셔야 되겠고, 논점이 있는데 이때 서면 권고 행위가 행정지도인지를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행정지도의 처분성 여부를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서면 권고행위의 법적 성질을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시고 또 이제 대상 적격 충족 여부가 주요 논점이기 때문에 써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사안의 해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상 적격 충족 여부를 쓸 때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대상 적격의 개념을 써주셔야 있고 행정소송법 19조를 써주시면 되겠죠. 19조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처분 개념 논의를 써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주요 논점인 행정지도의 처분성 인정 여부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판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15점을 어떻게 배분을 할까? 라고 했을 때 문제점에는 보통 1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점은 아마 한 3.3줄 정도, 3줄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분량을 적어 놓으셔야지 본인이 몇 줄 정도 써야지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을 때 분량이 딱 알맞게 100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사안의 해결도 역시 한 1점 정도, 1점도 많은데 1점 정도를 미리 부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서면 공부의 법적 성질은 한 2점 정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3점, 4점 해서 11점이 남았는데 여기에 11점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1점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대상적격 개념에 한 1점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남은 10점을 나와 다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10점을 그냥 5대5로 할 것인가 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도의 처분성 인정 여부가 주요 논점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저 같으면은 처분 개념 논의에 한 4점 그리고 행정지도의 처분성 여부에 한 6점 정도를 써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면은 좀 부족할 것 같으면은 한 5.5점 써주셔도 되고요. 역시 이것도 한 5.5점 아니죠 5점 4.5점 4.5점 혹은 여기에 5.5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합쳐서 10점 11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으셨다면 이제 답안을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한 답안을 보면서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